네, 바야흐로 정치의 폭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계 소식,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죠.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하루하루 긴박의 연속이고, 우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국 다음 달 2일과 3일 이렇게 이틀간 열기로 합의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실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인데, 네. 인사청문회를 여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한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오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 오전에 비공개 회동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합의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 간사 협의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 후반부터죠. 이 국민청문회라도 열겠다. 음. 이렇게 좀 다소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모종의 거기에 이제 압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3일간 열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지금 3일 이내로 돼 있으니 3일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 사흘간 청문회를 열자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음, 이틀 청문회, 뭐 나름의 중재안이라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네. 오늘도 이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는 청문회를 열고 어쨌든 법에 이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 다음 달 2일까지 9월 2일까지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자유한국당은 시기적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이제 열기로 합의를 하면 이 물리적인 시간상 이달 원래 월말까지 하는 건 어렵고 9월 초에 하자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네. 오늘 최종적으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사청문회 법에는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흘 중에서 이틀간 보통 이틀 정도로 했었고요. 장관 후보자는 보통 하루 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틀을 하기로 했죠. 물론 과거에 총리나 대법관 중에서 사흘간 청문회를 한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랬나요? 또 네. 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틀간, 음음.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또 이틀간, 이렇게 장관급의 경우도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했던 경우가 뭐 역대 6번 정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네. 그때도 유시민 장관 임명할 때도 굉장히 진통이 컸고 그랬었죠. 정쟁으로 네. 비화시키려는 쪽 당시 이름이 신한국당이었나 뭐 한나라당이었나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랬던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을 할 경우에 최소한 5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또 인사청문회법에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증인을 선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닷새간의 말미를 줘야 하니까 오늘부터 쳐도 다 8월 31일 그때가 일요일이어서 9월 초로 넘어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하루에 끝내자, 자유한국당은 사흘은 해야 되겠다. 바른미래당이 그 중간에서 양측 평균을 내서 말하자면 중재안을 내왔고 양측이 그냥 마지못해 거기에 하는 걸로 네네. 더 이상 청문회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듯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좀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지난주부터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또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수세적이고 좀 방어적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주 후반부터 음흠. 이 도저히 청문회 정말 자유한국당 이렇게 장외 공세만 하고 의혹만 부풀리고 가짜 뉴스만 내보낼 거면 이거 국민 청문회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어,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지금 주말을 경과하면서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사실 제기되는 의혹이 아주 새롭거나 또는 팩트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네. 기존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뭐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 음흠. 비판하는 네. 그런 정도를 지금 벗어나고 있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올 만큼은 대체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자꾸 의혹은 나오는데 실제 후보자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거는 기본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좀 상식적인 의문이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터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의혹과 이 비난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 이게 좀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뭐 여야 정치권에서 좀 충분히 감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두 손 두 발 묶어놓고 링 한가운데 앉혀놓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거 아니냐, 이건 아니냐, 의혹만 제기하고 그냥 링에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대답은 그렇죠. 들어야 네.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당연한 걸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돼요. 양 기자, 원래 저 기자 차운돼서 훈련 받을 때, 야, 그걸 지금 기사라고 발제하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게 기사냐, 임마? 이런 소리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아니,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여는 건데, 열기로 했다는 게 뉴스가 되어야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참 우습습니다만, 현실이 근데 그러한 걸 이제 어떻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숱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예, 후보자들 중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 낙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뭐 야당 측 지지자들이나 혹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인사청문회에 도저히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도저히 부적격한 후보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임명하네? 이게 인사청문회가 딱 요식 절차구만. 뭐 하루만 딱 견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인사청문회로 바로 가는 건 안 돼. 뭐 이런 뭐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는 있고 이게 지금의 야당뿐만 아니고 네.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숱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난주에 쏟아진 조국 후보자 관련한 기사가 10,000건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로 뭐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이 과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청문회를 늦추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뭐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또 쉽지는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참 광기의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 여든 야든 네, 어쨌거나 추석 민심, 추석이 9월 12, 13, 14 아마 그때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 한 20일쯤 남은 것 같은데, 그때를 내년 선거 앞둔 첫 번째 중요한 모멘텀으로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금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아까 뭐 기사가 10,000건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형국이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석 연휴라는 건 뭐 예전보다 이제 좀 덜 하긴 합니다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이 붙은 걸 보면 예, 사실 전국적으로 민심이 좀
이렇게 섞이고 수렴되고 하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어쨌든 최대한 좀 이 논란을 좀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논란을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서 이게 추석 연휴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주말 새에 지금 뭐 전해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또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명확한 입장 차이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지금은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의혹 제기가 더 나올 만한 부분은 뭐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예. 문제는 큰 여론의 흐름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거나 또 지지부진한 의혹 제기 수준이라면 자유한국당도 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9월 2일, 3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 전까지 얼마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좀 철저하게 청문회를 준비해서 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온통 쏠릴 텐데 그 자리에서 이 공세를 취하는 쪽은 정말 뭐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걸 들이밀어야 되는 거고 조국 후보자나 여당 입장에서는 명확한 이 반박과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남은 기간은 그와 관련한 준비 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특성상 묻는 시간은 길고 답변 시간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네네. 서로 가장 핵심적인 팩트를 어떻게 잘 뽑아내서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속 채점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네. 그동안 주로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의혹들 중에서 아니면 말고식이었구나, 이런 게 특히 중요한 몇몇 대목에서 뭐 딸 관련이라거나 입시 또는 뭐 가족 펀드 등등등에서 이거 별 증거 없이 그냥 시중에 도는 말을 신문이 한두 줄 쓰면 그거 가지고 막 소리만 쳐봤구나, 이런 게 드러나면 오히려 그동안은 공세 일방도로 꽃놀이패 즐기듯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네, 반대로 조 후보자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특히 그의 평소에 말이나 글이 아주 똑부러지고 사리가 분명하고 조리가 정연했기 때문에 증거나 무엇 없이 만약에 유야무야 우물쭈물 이렇게 되면은 의혹 또는 실망 이런 것도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측이 뭐 이걸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다만 한 질문 시간 5분이라면 4분 50초는 막 쏟아붓고 10초간 대답하시오, 그래서 뭐라고 할 마디 하려면 마이크 꺼지고, 요거는 좀 피해야 될 거고요. 자, 9월 2일하고 3일 이틀간 청문회 열리게 되면 관련 절차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지금 그 법에 뭐 정해진 기본적인 날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청문회법에 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네.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요. 또 20일 이내에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 안에 20일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예.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 음흠.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음, 지난번에 어, 그 인사청문 요청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한 걸로부터 그 날짜부터 세 보면 음흠. 20일 기간이 다음 달 2일입니다. 9월 2일인데 청문회 예. 첫날이죠. 예.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3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서 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음. 추석 연휴를 감안하자면 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짧게 재송부 기간을 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또 9월 어, 정기국회 개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9월 3일이 또 하필이면 청문회 이틀째 아닙니까? 그러게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니 10일까지 최장 10일까지 가능한데 단 며칠 만에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발하면서 이걸 또 꼬투리 잡을 가능성도 꽤 있어서 네. 지금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을 텐데 청문회가 어쨌든 끝나고 나서도 이후 상황이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 정해진 행정 절차상으로 보자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임명 제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다른 변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요. 네, 네. 이게 다음 주 후반에는 어쨌든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되어야 하고요. 네네. 그 시한 때문에라도. 그런데 지금 조국 논란이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리고 있는데 실은 그거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감이 임박해 있어요. 국회 네, 정치개혁 그렇죠. 특위하고 사법개혁 특위. 거기에 네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거 종료되려면 나흘인가 닷새밖에 안 남았죠,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법 또 검찰개혁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관련 법안들 이 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금 한 예. 차례 연장이 돼서 이달 말까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여야 간 합의 처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텐데 그렇죠. 이들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지금 여야가 오늘 이견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거를 사실상 부정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없애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총 뭐 그러다 4 보니까 건이잖아요, 지금 법안 그렇, 제출돼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이 국회 다수가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거에 대해서 뒤늦게 그전에는 뭐 전혀 의견도 안 내고 그러다가 뒤늦게 아예 이를 정면 부정하는 그런 거 안 내놓고 또 안은 내놓은 다음에 논의는 또 안 와. 계속 외면하고 예. 이랬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이거 시한 다 됐으니 한 번 더 연장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시간 질질 끌겠다 뭐 이런 취지일 텐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 등이 먼저 이 처리되고 나면 지금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 이 안건 처리 순서가 네. 이 선거법 개정안부터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개특위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법 개정안 부분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한 8월 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 안에서 빨리 매듭을 짓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아직은 여야 간에 뭐 며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조금 아직은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마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뭐 9월 정기국회 초반,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다시. 더 연장하는 게 뭐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자꾸 시간만 늘어지고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법 개정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이 이후의 논의 과정이 매끄러울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을 텐데 네네.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예. 그 정도는 좀 감수를 뭐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다만 연장, 시한 연장이 가능은 합니까? 그렇죠. 이거야 뭐 여야 합의가 합의만 하면? 되면 네네. 그런데 시험 공부하라고 시간 며칠 더 준다고 성적 안 오르던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법 개정을 할 의사가 눈꼽만큼도 없는 예. 그 상황이고 뭐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시험 공부하라고 한두 주일 더 줘 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자꾸 그런 애들은
저 정학도 시키고 그랬는데.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시한 연장을 주장을 하면서 예. 이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건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예.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뭐 이 국회법 위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거를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참 이 속아 웃을 일이긴 한데 예.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1야당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면 일정하게 어쨌든 최대한 좀 뭐 인내하고 또 뭐 국민적인 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뭐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논의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 뭐 이것까지 좀 염두에 둔다면 하반기 이 정기국회 내내 이 여야 정치권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9월 한 5, 6일, 9월 10일 정도까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뿐더러 매일매일 곳곳에서 파열음과 폭발음이 들려도 놀랄 필요까지는 없겠군요. 미리 예방주사를 하나 맞아놓고 이번 주를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데스크 한국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양정대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